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7,000달러, 횡보, 이더리움 2,000불, 리플,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 등 큰 움직임은 안 나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3월 28일 미국 PC 물가나 4월 1일 미국 상호 관세 도입을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가 하루 전 한국 현대차 31조 투자에 상호 관세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고 유럽에 얼마나 관세 부과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10% 내외로 예상되는데 예상 깨고 20%까지 관세를 올려버리면 시장 충격은 커질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기대감 줘서 주가 끌어올리고 내리고를 현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 4월까지는 증시가 계절적으로 강세인 구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도 잘 버티는 거죠. 4월 중순 1분기 빅테크 실적도 작년 12월 가이던스 하라 우려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큰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3월 4월 계절적으로 강한 구간이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관세도 세게 부과할 수가 있죠. 4월 코인 나스닥 반등은 예상되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 4월에 회복을 하게 되면 5월 세리 메이 하락 큰 구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또다시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플 고래들도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우선 리플 고래들 움직임 보면 조용합니다. 2주일간 항소 철회 또 새벽에 교차 항소까지 철회되는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리플 고래들은 꿈쩍도 안 하고 홀딩만 하고요. 개인들만 호재에 매매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고래들은 전혀 매수나 매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리플 항소 철회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리플의 새로운 기술 발전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기술 대장주 이더리움도 주춤한 상황이라 알트코인 암호화폐 기술력에서는 코인 시장 끌어줄 만한 주도적인 호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4년 내내 기술 개발보다는 소송 리스크에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경영진들을 기술적으로 변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생각이 들고요. 새벽 동안 속보로 리플 교차 항소까지 종료되었다. SEC 조건 없이 항소 취하했다 소식이 났습니다. 리플 법률수석 알데로티 개인 트윗으로 나온 소식으로 팩트죠. 지난 항소 철회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만 철회되었었는데 이제는 교차 항소까지 끝나버리면서 완전 리플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삭제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리플의 법률 비용만 2천억 넘게 사용하고 작년 트럼프 당선 위해서 공화당 로비 계산하면 5천억 이상은 리플 항소 철회하는데 사용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 리플이 납부한 벌금 1억 2,500만 불은 SEC가 돌려줘야 하는데 5천만 불만 SEC가 들고 있고 나머지만 우선 돌려준다고 합니다. 리플이 법률적인 리스크는 없고 앞으로 ETF 호재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비트코인 횡보에 가격 오르려면 개별적인 호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호재 말고는 새로운 호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끝난다는 소문에 몇 년 동안 홀더는 늘어났지만 소송 끝났다는 뉴스 나오니까 매도하는 투자자가 많은 거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고 있습니다. 교차 항소까지 철회되었지만 리플 가격은 여전히 3,600원대 121선 아래에 있고요.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하고 10만 달러 돌파 직전이다 하며 121선 넘기면서 4,000불 반등각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4월 2일 트럼프 상호 관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7만 달러 후반까지 내려준다며 리플의 3,000원 라인도 매우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비트코인 9만 달러 반등에 리플 매수했다가는 또다시 고점에 물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고금리 4.5% 높고 5월 금리 동결 가능성 99% 대출 비중 큰 알트코인들 버티기도 버거운 상황이죠. 때문에 알트코인 회사들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팔고 리플도 락업 해지 5억개 10억개 정기적으로 해줘야지 회사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리플이 1월에 락업 해제 10억개 했는데 4월 되면서 추가 락업 해제 시간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코인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고문으로 바이든 때보다 위상은 올라갔지만 대통령 고문 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당선 한 번에 정치자금 로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로비를 해야 됩니다. 리플이 갈링하우스나 일론 머스크와 동등한 위치로 트럼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돈 좋아하는 트럼프 후원 끊었다가는 리플에게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비트코인 월봉 플러스는 긍정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3월 28일
달러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75,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풋옵션 비중이 매우 크고 3일 남은 시간 동안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관세나 28일 발표되는 PC 물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당장에는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월봉 차트를 보면 3월까지 마이너스 30% 큰 하락 이후 양봉 전환을 했고요. 10만 달러 매물대가 매우 두터운 걸로 10만 달러 회복하려면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당선 전 기대감까지는 올라줘야 됩니다. 투자자들 돌아오게끔 하는 호재가 필요한 거고요. 가장 긍정적인 비트코인 향후 전망은 블렐라 골드 ETF IAU처럼 2006년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지고 다시 반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면 레리 핑크 블랙록 CEO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정말 제2의 골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상승 이후 또다시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30% 정도로 움직여준다면 2022년 70%보다는 펀드멘탈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행보에 알트코인도 트럼프 규제를 계속해서 줄여주기 때문에 반동올 확률이 크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180도 다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2017년 같은 대폭락자 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6년 반감기로 2017년 많이 올랐지만 2018년부터 본격 연준의 금리 인상 강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을 시작했고요. 당시에도 바이낸스 CEO 창펑자우 여기 고점에서 포브스 표지 모델도 되었었는데 당시 월봉 보면 마이너스 30% 큰 하락이고 2월에 도주형 캔들로 양봉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양봉 만들고 또다시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고점 2만 달러에서 4,000불까지 마이너스 70% 대폭락을 했었고요. 3월에 비록 양봉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관세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해서 나스닥 하락 시작되면 비트코인도 2017년 같은 움직임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2017년 같은 케이스는 확률은 30% 매우 낮다 생각되고 나스닥도 트럼프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처럼 극단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는 코인 관련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크로드, 창업자 울브리트 석방시켜주고 유니스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리플에 이어서 토네이도 캐시까지 소송 무마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출처 미약이 불법 자금 포함해서 자금 세탁 우려 있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펀드 만든 다음 출처를 숨겨주는 서비스 제공했던 토네이도 캐시입니다. 글로벌 불법적인 자금이 도박이나 정치인 뇌물수수, 마약, 성매매 자금도 토네이도 캐시로 이용이 많았고요. 거기에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이더리움 수수료 증가하고 이더리움 가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토네이도 캐시가 불법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해서 규제 철폐를 맞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소송을 풀어주었고요. 그러면 또다시 불법적인 자금이 토네이도 캐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치인 뇌물이나 자금 세탁 같은 경우 초엘리트들이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루트를 만들기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 막았다고 해서 불법적인 자금이 없어진다 볼 수 없습니다. 풍선 효과로 한 군데 막았다면 다른 데 또다시 터지기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의 문제다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암호화폐 이용해서 자금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걸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 투심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울버리트, 실크로드 창업자 석방부터 이번 토네이도 캐시까지 불법과 코인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코인이 불법이 결코 아니다. 트럼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미국 혁신주 파괴적인 혁신 보여주고 있는 ETF는 54달러로 채널 바닥치고 또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인베스트 같은 잡주들 모아놓은 주식이 채널 뚫고 본격적인 상승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폭발적인 2021년 같은 불장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4.5% 미국의 고금리 높기 때문에 채널 안에서 1년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개인 투심 대표하는 게임스톱 밈주식 또한 새벽에 비트코인 마이클 셀러 스트래터지처럼 비축한다 선언하고 시간 내에서 7%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작년 3월 키트길 돌아오고 주가 60달러 7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키트길 효과가 2021년처럼 크진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묻지마 투자 안 하고 스마트하게 투자한다는 걸로 아직까지 완전한 21년 같은 유동성장 불장은 안 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장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강력해지지만 미국 이하의 국가들은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현대만 봐도 31조를 한국에 투자했으면 고용 창출과 무역, 국가 경쟁력 더 살아날 수 있지만 미국 압박으로 해서 미국에 31조 투자함으로써 한국 포함 글로벌 국가들 경쟁력은 미국보다 낮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2의 IMF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금리 더 내린 다음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이어지는 유동성장 시작될 수가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